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고대 시가 중에서 황조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황조가도 구지가와 마찬가지로 배경설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조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대 가요가 가지는 특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개개의 작품을 집중해서 공부한 후에 고대 시가가 지니는 시상 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고 나아가 기출 중심으로 작품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수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먼저 보고 앞에 배운 것을 활용해 보는 것으로 수업 전개하겠습니다. 한자 4개가 모여서 한 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자, 훨훨 나는 저 꾀꼬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음절의 사구체로 한역되어 있다. 한역시가라는 것이고요. 편은 한자어가 중첩됩니다. 그죠? 훌훌 날다, 펄쩍 뛰다의 뜻으로 편입니다. 황조. 훨훨 날고 있네. 누렇다 황새조죠. 누른 새가 날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성년에 암컷 자, 수컷 웅입니다. 자, 웅, 서로 상, 의지하다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몸을 의지하고 있네. 피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연 다시 보겠습니다. 편편황조. 훨훨 나는 저 꾀꼬리. 꾀꼬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그죠? 성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지하고 있네. 정서가 나오네요. 그죠? 정서는 뭐다? 정다움이네. 정답게 논일고 있는 꾀꼬리네. 그죠?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자, 먼저 뭘로 했습니까? 꾀꼬리가 암수스로 정답게 앉아서 놀고 있는 전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경치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상전개가. 삼행에 가서는 생각하다 나아 이는 시적 화자죠.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뭐다? 또 외롭다 독이죠. 염아지독 이는 별 의미 없는 것이고요. 외로움이죠. 인정서입니다. 그죠? 나는 외롭네요. 경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내 정서를 이야기했죠. 후정. 나의 정서를 지금 뱉어내고 있네요. 다음 사행에 누구수, 누구후라는 뜻입니다. 그죠? 수, 기, 더불다이어 돌아가다 기입니다. 돌아가다, 더불어, 함께. 더불어, 같이 되겠죠. 수기, 여기. 누구와 함께, 요거는 주격 조사가 있죠. 형태수 분수가 하면 누 플러스 입니다. 이거는 의문 대명사이고 이것은 음가가 없는 주격 조사입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고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고는 뭐예요? 가시리에서 나왔었죠. 의문형 종결 의미. 어려운 거 없지요. 자, 같이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편편황조, 자옹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귀.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스로 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성전결의 전통 한시의 뭐예요? 시상전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기와 성을 합하여 전반부라고 보고 전과 결을 합하여 후반부라고 본다면 한자로 된 시, 즉 한시의 그 시상전개는 자 먼저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정서를 이야기하는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적 화자가 꾀꼬리가 정답게 논이는 것과 자신의 그 지금 정서를 뭐하고 있습니까? 대비시켜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 작품을 보면 기성전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 기영과 성년이 합해서 전반부에서 정답게 논일고 있는 꾀꼬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치를 먼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자연과 대비시켜서 자신이 일국의 왕인데도 유리왕입니다. 그죠? 외로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별의 외로움과 슬픔을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형식적으로 보면 기성절결로 되어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개의 한자가 사은이 4개의 한자가 그죠? 4구절로 사은사구의 한역시가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이 작품에서 중요한 시어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시적 화자는 나고 그죠? 시적 화자의 상황은 지금 정다운 꾀꼬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서는 꾀꼬리에 대비해서 내 정서는 외로움이죠. 님을 여인 외로움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꾀꼬리의 시어가 갖는 의미는 꾀꼬리끼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연물이죠. 그런데 대해서 꾀꼬리를 보고 나의 시련의 아픔을 아픔과 외로움을 인식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나의 아픔을 부각시키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마지막 행에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는 옛날에 행복했던 사실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서술하는 대신에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행동을 부여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객관적 상감물로서의 꾀꼬리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황조가는 시적 화자가 꾀꼬리, 즉 황조 한상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구려 유리왕의 설화에 나오는 삽입가요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도 구지가처럼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겠죠. 잠시 배경설화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조가의 배경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권 13 고구려 봉기 유리왕조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가
황조가였고요. 배경설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원전 17년 유리왕 3년 가을 7월 골천이라는 곳에 이궁, 별궁을 하나 지었습니다. 유리왕이요.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의 겨울에 사랑하는 왕비 송씨가 죽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이죠. 송씨 부인이 죽자 왕이니까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계비 두 사람을 맞아들이는데 한 사람은 벼화자입니다. 농경사회를 대표하죠.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고 또 한 사람은 요 치자는 꿩치자입니다. 꿩은 유목민을 대표하죠. 유목. 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즉 본토백이 여자와 또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외국 여자를 두 부인으로 맞았죠. 이 두 사람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싸웠다는 거죠. 어려운 단어로 쟁총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서로 갖기 위해서 투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서늘한 골짜기에 동쪽 서쪽에 두 개의 궁을 지어서 각자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뒤에 유리가 기산이라는 유명한 곳에 사냥을 가서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두 여인이 서로 싸웠습니다. 본토백이 여자인 화이가 치를 말하기를 너는 한족의 천한 계집으로 예의라고는 없구나 하면서 인신공격을 했죠. 이 말을 들은 치는 부끄럽고 한스러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이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지만 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일찍이 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황조 꾀꼬리가 날아드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노래를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황조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 시가에 속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여 다양한 이야기로 해석되는 작품입니다. 금방 보았듯이 삼국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기록은 민요에서 구전되다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구전되다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부분에서 배경설화를 학대해서 보면 두 여인 화이와 치가 나옵니다. 그죠? 화이는 농경을 주로 하는 부족, 농경 부족과 치희는 유목민을 대표하는 부족입니다. 그죠? 유목 부족의 싸움에서 두 여자가 화해하지 못한 것은 이 부족이 상징된 것으로 보고 유리왕이 두 부족을 통일하지 못했다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역사 진행 발전으로 보면 우리는 유목민에서 치가 쫓겨간 것을 보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정착생활로 우리가 역사 발달이 진행된 것으로 보면 농경사회에서 정착하기까지의 시대 상황이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녀가 짝을 찾을 때에 불렀던 민요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유리왕이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노래한 개인 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배경설화로 보면 민요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제례를 지낼 때 무당들이 부르던 노래로 보기도 하고 역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볼 때는 집단 부족과 부족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서사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황조가는 구지가가 노래한 미안합니다. 마음이 좀 바쁘네요. 그죠? 집단적 서사적 노래에서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 과도기의 작품이 항조가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치겠지만 주어진 지시문과 문제의 출제 유형이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시된 것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만으로 푸는 것은 역사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노래한 애상적이고 개인 서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만 보면요. 시상전개 방식은 1, 2구에서는 경치를 이야기하고 3, 4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1, 2구에서는 자연물의 조화와 정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와 대비하여 3, 4구에서는 시적 화자와 떠난 님 사이의 외로움과 거리감,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지가처럼 고대 가요가 지니는 특징인 배경설화를 지니고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적 화자는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말하고 싶은 것 이게 곧 주제 테마가 되겠죠. 표현에서는 꾀꼬리를 대비시켜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었고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하여 꾀꼬리라는 시어를 드러내기도 하였고 편편황조 훨훨 난다 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서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의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조가의 다양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양한 해석은 배경설화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아까 지와 화의를 부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족 간의 분열을 통합하지 못한 임금의 탄식이 표현된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고구려 이대왕인 유리왕은 영토학장을 주몽의 아들로서 그죠? 영토학장에 신경 쓴 고구려 왕이기 때문에 고구려 5부족을 병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로 표현하지 않았나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창작 연대와 기록
연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유리왕이 지은 개인 서정시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인은 수렵의 대상인 꿩을 의인화했고 배경설화에서 다른 하나는 즉 화인은 농경물의 대상인 별을 의인화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화에 치이가 화이에게 쫓겨가면 고구려 초기 부족연맹 사회가 수렵 위주의 경제생활에서 농경 위주로 옮아왔다는 것을 옮아온 것을 설화에 투영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건국 과정 속에 투영된 고구려 부족 국가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또 고구려 부족 연맹 사회에서 주몽과 유리왕 시절이 수렵 생활 체제에서 농경 생활 체제로 전이되어 가던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출 문제인데요. 위에 건방 스님이 말한 부분과 우리가 황조가의 배경설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찾아라는 건데 스님이 변형했습니다. 자, 정답은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설화에 나타난 당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다. 옳은 지술 많죠? 이 작품을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자연물에 의탁해 표현한 즉흥적인 노래라고만 보기는 힘들죠. 왜? 배경설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진술입니다. 그죠? 이 작품과 배경설화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도태된 왕의 탄식, 이는 잘못된 것이죠. 이 작품과 배경설화의 시대가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이되는 시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예, 그것도 맞는 진술이고요. 치화인은 단순한 왕비가 아닌 시대의 상을 상징한 인간 역사 발전에서 볼 때 유목에서 농경으로 정착한 것으로 본다면 5번도 옳은 진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우리가 고대가요 두 편을 배웠습니다. 구지가와 황조가에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조가를 보면 황조가 홀홀 날고 있는 모습으로 시인의 발상이 출발해서 그들에 대한 정다움을 노래하면서 그죠? 자연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적 화자 노래의 시적 대상이 나에게로 옮아와서 나의 정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시나 고전시가에서 중요한 전부분, 시상 전환을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작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물이나 외부의 풍경을 먼저 묘사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이 고전시가의 보편적인 나중에 후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가면 나오는데요. 시상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으로 시간적 흐름은 고려 노래인 동동, 월령체 노래인데요. 네. 다달이 부르는 노래인데 1월 보름에 2월 보름에 3월 보름에 하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간의 이동인데요. 공간의 이동도 작품 속에 많이 나옵니다. 시적 화자의 시선 이동이나 화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가사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론이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작품이 잘 보입니다. 암기할 것은 암기해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고대 가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가요란 정리하겠습니다. 부족국가 시대에 불리어진 노래,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 이전까지의 노래를 고대 가요라고 합니다. 이들의 형식적인 특징은 창작 당시에 구전되다가 비로소 한자로 기록되었는데요. 대부분 사구체의 한역 시가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의 성격은 대부분 설화를 배경설화 속에 노래가 전하고 있더라 는 것이고,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노래에서 개인 서정으로 옮아가는 한국 문학의 발생 초기와 그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고대 가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가요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재정일치 사회에서 제천의식에서 기원한 의식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구지가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노동하면서 불려졌다는 것도 역시 200명이 땅을 파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서정시는 어떤 게 있는가? 금방 우리가 배운 황조가였습니다. 그죠? 황조가가 그 개인 서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족의 국가를 이야기한 집단적 서사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 것은 개인 서정시로서의 공무도화가와 정업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는 학력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복 학습하고 완전 학습하라는 취지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학이 거의 18종이나 되고 1학년 국어는 거의 개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만 했다가는 실패하기가 쉽죠. 내신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폭넓은 작품 감상과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국어 공부는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도구 과목이죠. 국어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고전을 선생님이 많은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씩 링크를 통해서 올려놓을 것입니다. 다 개인차가 있고 가정 환경의 차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도중에 그만두지 마시고, 요즘은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높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학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